오늘은 휜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휜코 하면은 저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건강상의 문제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주로 이제 비염이 많이 생기고 네. 코가 자주 막혀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불편하죠. 수험생들, 공부하는 그렇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코가 막히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머리도 좀 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제가 미관상의 문제, 네. 좀 비대칭적이어 보이고 네. 좀 그- 안정감이 좀 얼굴에서 좀 네. 없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왼쪽, 오른쪽, 좌우에서 보는 코 모양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좀 익살스러워 보인다든지 뭔가 좀 어색한 느낌. 익살스러워 보인. 뭐 이렇게 탈, 뭐 쉽게 하회탈 얘기하면, 같이 네, 뭐 약간 이런 웃겨 보인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되게 좀 불완전한 느낌, 어색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교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휜코 중에서도 이제 콧대가 휜 경우도 있고, 네. 뭐 콧구멍이 좀 짝짝이인 경우도 있고, 뭐 코끝이 이상한 경우도 있고 좀 네.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좀 크게 이제 나누면 코뼈 자체가 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코 안에 있는 우리 연골, 비중격이라고 하는 연골이 네. 휜 비중격 망곡증. 아, 그게 비중격이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코끝 라인과 입술 라인이 약간 틀어져 보이는 이런 경우는 주로 보면 그 얼굴 뼈에 자라는 속도가 아래쪽 턱이 늦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이제 직과적인 문제, 발치라든지 사랑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턱이 약간 틀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저도 좀 코가 휘어진 편이거든요. 이 콧대가. 뭐 이게 숨 쉬고 뭐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뭐 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 아닌가요? 유진 씨 정도면 뭐 정상인가요? 뭐 정상에 들어간다고 아, 생각하시면 그래요? 되죠. 전 예. 좀 이렇게 좀 휘어서 네. 좀 이게 문제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너무 일자인 경우도 네. 없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보면 조금씩은 휘어 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고 이 휜코 종류별 수술법의 차이 네. 있을까요? 우선 이제 뼈가 휜 경우에는 이 절골이라고 그러죠. 뼈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뼈를 맞춰서 원래 모양대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네. 거고요. 비중격 망곡증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격이 좀 남아서 네. 비중격이 너무 커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중격 남는 부분을 좀 잘라내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턱이 약간 틀어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턱이 틀어진 경우에는 코 라인, 미간 라인에 맞추게 되면 입이 비뚤어 보이고 그렇겠네요. 또 입에 맞추면 코가 비뚤어 보이고 그래서 적당하게 적당하게 둘 사이에 적당하게 그 중도를 찾아서 네네 적당하게 코끝을 적당하게 참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상의를 한 다음에 코끝의 위치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턱 때문에 삐뚤어 보이는 경우랑 네. 이 비중격 망곡 이 두 경우가 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비중격 망곡. 턱이 삐뚤어진 네. 경우에는 환자분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식만 하시면 되는데 네. 비중격 망곡은 우리 연골이 뼈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평평하게 펴놔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100% 완벽한 수술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래도 교정을 하면 나아지겠죠? 물론요. 호흡하는 거나 기능상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럼 좋죠. 그것만 해도 정말 편하실 테니까. 네, 맞죠. 이거 목표를 100% 완벽하게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기능상의 문제점이 없는 정도의 그 목표를 맞추시는 게 비중격 망곡증 수술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중격 망곡 같은 경우에는 연골을 맞춰놔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절골을 한 후에 이 부분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없애기 위해서 좀 마사지를 많이 해줘요. 아, 마사지요? 네네. 그럼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해서 이거를 그렇죠. 막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절골을 해서 원래 모양대로 맞춘 다음에 네. 환자분이 집에서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럼 저희가 마사지 제가 한번 네.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 마사지 네. 어떻게? 절골 부위가 주로 어디를? 네, 절골 부위가 대부분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여기를 이렇게 네. 꾹꾹 아플 정도로
이렇게, 이게 눌러주시고.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보통 그 수술을 하고 부목되고 한 실밥 뗄 정도 또는 부목되고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아프겠다. 굉장히 아프죠. 아픈데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원장님이 전수해주신 이 마사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지, 약지 다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많이 절골을 한다고 했으니까 세게? 네. 좀 뚜둑 소리 나게. 어머, 전 수술을 안 한 사람이라서 뚜둑 소리는 안 나고 네. 그냥 해도 좀 세게 누르면은 얼얼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굉장히 아픈데 네. 꼭 참고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참고 하는 걸로 명심해주세요, 여러분. 꼭 해야 된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사례, 네. 에피소드 저 네. 이런 게 제일 좋거든요. 네네. 이분은 나이가 좀 많으세요. 50이 넘으신 분인데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코뼈가 어머. 부러지신 어머. 분이에요. 골키퍼셨나 보다. 네, 평생을 코를 바로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사셨는데 너무 이제 바쁘시고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네. 이제야 이제야 50이 네, 다 되셔서 교정을 하고 찾아오셨구나. 계시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만족스럽게 절골도 하고 비중격 휜 것도 교정을 하고 굉장히 만족해서 지금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휜코 수술은 만족감이 정말 높은 수술이에요. 굉장히 건강도 좋아지고 이제 더 멋있어지고 하니까 기분도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필요한 수술이니까 네, 저는 공부도 잘 되고. 정말 뭐 일석 뭐 네. 4조 뭐 네. 5조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휜코 얘기도 같이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복코 얘기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